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대기정책지원부의 박진영 대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초 및 연간 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최초 및 연간 점검 보고서 양식도 개정사항이 있었고요. 그 개정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 안내부터 하겠습니다. 기존 서식에서는 비산배출 시설 현황 부분을 기재를 하게 되고 방지시설 시설관리 기준 준수 현황, 플레어 스택, 비정상 사고 발생 기록, 비산 누출 시설 시설관리 기준 준수 현황, 결함 발생 및 조치사항 이런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설 현황 부분이랑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처음으로 제외시설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방지시설 시설관리 기준 플레어 스택 등에 대해서 이제 운영기록부 부분을 요약 간소화해서 기재를 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비정상 사고 발생 기록이랑 결함 발생 및 조치사항 부분은 결함 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로 이제 간소화해서 기재를 하고요. 비산 누출 시설 시설관리 기준 준수 현황도 매우 간소화된 양식으로 4번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기록부 사항에서 요약 보고를 하지만 야외 옥내 도장 시설에 대해서는 도료 사용 관련 보고 양식을 별도로 신설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1번부터 7번에 대해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번 시설관리 기준 적용 대상 제외시설 작성 부분입니다. 이 작성 부분은 시설관리 기준 제외시설 중에서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하는 제외시설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제외 요건 충족 여부를 매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외 요건 충족 사유에 연 가동 시간을 기재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연 가동 시간을 증빙하기 위한 원료 입고 사용 대장, 1일 작업표, 작업 일지 등으로 가동 시간을 증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비산배출 시설별 운영기록부 작성 내용이고요. 각 비산배출 시설별 연간 작성하셨던 운영기록부를 요약해서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1번 운영기록부 구분에는 비산배출 시설명에 세부적으로는 운영기록부 작성 대상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공정배출시설에는 보일러, 직접 연소시설, 그 밖에 방지시설, 냉각탑, 열교환기 등이 기재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시설 구분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상에 신고 대상 주요 배출 공정이 들어갑니다. 운영기록부 상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운영기록부 작성 대상에 주요 배출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시설명에는 실제 운영기록부 작성 대상인 시설 명칭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 직접 연소시설, 흡착시설, 냉각탑, 열교환기. 이는 이제 시설 아이디가 추가로 기재가 되어서 정확히 어떤 시설명에 대한 운영기록 사항인지를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운영 기간은 그 연간 점검 보고서에 해당되는 작성 대상 해 전체 운영 기간을 말하고요. 그 가로 아래에 실제 운영 점검을 한 측정일 또는 점검일 등을 기재를 하게 되고요. 직접 연소시설, 흡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측정일이 상하반기 기재가 되므로 상하반기 측정일을 슬래시로 구분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냉각탑 열교환기는 연 1회 점검하시니 측정일이 하루가 들어가겠죠. 운영 결과 부분 5번입니다. 운영 결과는 간단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연소온도 모니터링 결과가 월 평균 852에서 921도씨 내외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재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 이거 작성 양식 세부적으로 안내를 세부이행 지침에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자면 직접 연소시설이나 흡착시설은
총 탄화수소 TEGC 측정 결과가 상하반기가 23 ppm, 32 ppm 이런 식으로 슬래시로 구분해서 측정 결과를 기재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플레어 스택 부분, 외부 부상 저장 시설 부분, 그 다음에 이 업종의 비산먼지 배출 시설 부분, 운영기록부 작성 내용, 작성 예시가 세부적으로 세부이행 지침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더 보면요. 플레어 스택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록부 구분이 플레어 스택 점화 불꽃이 되겠고요. 시설 구분은 분리시설 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설명은 플레어 스택 시설 아이디가 들어가고요.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월 1회 결과 취합을 한다라고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운영 결과는 점화 불꽃이 상시 유지되고 양호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작성 내용, 작성 예시 부분에서 사업종을 잠깐 보겠습니다. 옥내 도장 시설은 옥내 도장 시설에서 직접 연소 시설에 대한 운영 기록 사항을 간단히 기재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옥내 도장 시설의 직접 연소 시설, 그 직접 연소 시설에 연결되는 도장 시설은 넘버 1 블록 도장, 그리고 시설명은 직접 연소 시설의 R300 시설이고 기간은 월 초에부터 월 말까지 기재가 되고 측정일은 상하반기 일자가 기재가 됩니다. 운영 결과는 총 탄화수소 측정 결과가 상하반기 이렇게 기재가 되겠죠. 옥내 도장, 야외 도장 시설에 대한 운영 기록 사항도 간단하게 기재가 이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영기록부 작성을 하실 때 첨부 서류를 같이 보관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연간점검보고서 제출을 하실 때도 운영기록 사항을 요약보고를 하시고 첨부 서류로 그 작성하셨던 운영기록부에 이제 결제를 득하신 서류의 사본이랑 그 운영기록부 사항의 첨부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운영기록부 사항별로 첨부 서류들이 저희 세부이행 지침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아까 그 공정배출 시설에서 직접 연소 해수에 의한 시설, 그 밖에 방지 시설에 THC 농도 굴뚝 측정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 상하반기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운영기록상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시고 그 자체 측정 결과 또는 외부 성적서, 그 다음에 로데이터 나와 있는 측정 자료, 그때 사용했던 측정 기기에 대한 정도 관리 서류 등이 첨부 서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업종별로 운영기록부 사항과 첨부 서류가 안내되어 있고요. 2업종, 3업종, 4업종 등이 그 첨부 서류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3번 결함 발생 및 조치 사항에 관한 운영기록부 작성 내용입니다. 3번 결함 발생 및 조치 사항에 관한 운영기록부는 작성 대상을 총 3개로 분류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낙뢰 등 천재지변, 단전, 화재로 인해서 그 비산 배출 시설이 비정상적으로 가동 또는 가동 중지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고요. 이때 낙뢰 등 천재지변, 단전, 화재로 배출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냉각탑 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플레어 스택이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거나 저장시설, 폐수처리시설이 폐수처리시설에서 관리 대상 물질이 외기로 비산 배출되는 경우, 소결로, 코크스로, 용광로, 전로, 전기로가 비정상적으로 가동 또는 가동 중지되는 경우, 또는 비산 배출 시설 모니터링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작성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압력 완화 장치가 설정 압력 이상으로 방출되는 경우, 그다음에 비산 누출 시설이 누출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낙뢰 등 천재지변, 단전, 화재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가동 또는 가동 중지되는 경우인데요. 이때 운영기록부는 공정배출시설인지 플레어스택인지 저장시설인지 폐수처리시설인지 그 비산배출시설명의 세부시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시설 구분은 그 주요 배출 공정을 작성해 주시고 시설 구분의 주요 배출 공정을 작성해 주시고 시설명에는 주요 배출 공정명에 시설 아이디를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결함 발생일이 기재가 돼야 되고요. 결함 내용이 시설 관리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작성하십니다. 화재에 따른 방지시설 고장, 낙내로 인한 단전으로 매연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방지시설을 수리했고 THC를 측정했더니 결과가 40ppm으로 조치가 되었다라고 이제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를 하십니다. 이런 낙내 등 천재지변 단전 화재로 인한 사항에서는 상황 발생 45일 이내에 조치를 하셔야 하고요. 그 조치한 후에 30일 이내에 결함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조치 기간에다가 조치와 재확인 기간을 기재를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인데요. 압력 완화 장치가 설정 압력 이상으로 방출이 되어서 배출가스가 방출이 되는 경우이고요. 이때는 비산 누출 시설이 비산 배출 시설로 들어가고 세부 시설로는 압력 완화 장치, 그다음에 주요 배출 공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출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결함 발생일이 들어가고 결함 내용이 압력 완화 장치, 압력 방출이라고 기재를 하시고요. 조치 내용으로는 압력 방출 종료 후 누출 점검을 했고 기준 농도 미만으로 조치가 되었다라고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압력 완화 장치의 경우에는 상황 발생 5일 이내에 조치와 누출 농도 측정이 동시에 5일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조치 기간을 작성하실 때도 그 부분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요. 비산 누출 시설을 점검을 연 1회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때 누출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시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비산 누출 시설 개방식 라인이 6월 4일 날 점검을 했는데 누출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겠죠. 그때 이제 조치 내용이 들어가고요. 조치 기간은 누출 기준 농도 초과를 하게 되면 초과일, 그러니까 점검일이 되겠죠. 초과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조치와 누출 농도 재측정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조치 기간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도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낙내 등 천재지변 단전 화재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결함 발생일 때는 조치 내용과 조치 기간, 결함 여부 재확인 사항 증빙 자료가 첨부가 되고요. 압력 완화 장치가 설정 압력 이상으로 방출되는 경우와 비산 누출 시설이 누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산 누출 시설의 수리 내용 증빙 자료 또와 비산 누출 농도 재측정 결과가 운영 기록상 첨부하실 때와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4번은 이제 비산 누출 시설 누출 점검 결과 요약 부분입니다. 연 1회 비산 누출 시설 누출 점검을 진행하시고 요약을 연간 점검 보고서에 담으시는 내용인데요. 1번 시설 구분에 비산 배출 시설명, 세부 시설명이 들어가고요. 주요 배출 공정에는 주요 배출원인 누출 시설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 공정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설수는 누출 점검 신고하신 전체 시설수가 되고요. 그 전체 시설수 중에 누출 점검 면제 시설수가 4번에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누출 시설수는 누출 기준 농도를 초과한 비산 누출 시설 개소수가 되고요. 그 전체 시설수 대비 누출 시설수로 해서 누출률을 6번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로는 누출 점검 결과와 누출 점검용 측정 장비의 교정 일지 또는 교정 성적서를 첨부하시는데요. 이때 누출 점검 결과에는 측정자 소속, 서명, 비산 배출 시설 세부 시설, 주요 배출 공정, 시설명, 식별 번호, 위치 정보, 비안전 난해 시설 여부, 관리 대상 물질, 측정일, 누출 농도 등을 포함해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5번 야외 도장 시설 관리 대상 물질 처리 계획 및 실적 부분입니다. 작성 대상으로는 관리 대상 물질 처리 계획 및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는 거고요. 작성 방법은 1. 시설 구분에는 야외 도장 시설인지 옥내 도장 시설인지 주요 배출 공정은 해당 시설의 관리 대상 물질. 이건 제가 잘못 기재를 했네요. 2번 관리 대상 물질을 기재하시고 3번은 이 관리 대상 물질을 어떻게 처리를
처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4번 처리 실적에는 이 처리 계획에 따른 연간 실적을 구체적으로 몇 % 정도를 포집했다라는 식으로 실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로는 3번에 해당되는 처리 계획서와 그 4번에 해당되는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6번 옥내 도장 시설 및 야외 도장 시설의 도료 및 희석제 월별 사용량 보고 부분입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예시를 보시면 1번 그 도료를 사용한 해당 월이 들어가고요. 이때 그 도료를 사용한 시설명이 들어갑니다. 이때 도료 시설명은 비산 배출 시설명이고 가로로 세부 시설명이 들어갑니다. 3번 도료 희석제를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때 4번에 해당 제품 도료명, 제품명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월에 그 제품을 그 도장 시설에서 얼만큼 썼는지 월별 사용량을 5번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로는 도료 및 희석제의 월별 세부 사용량, 뒤에서 예시를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도료 입고 사용 대장 또는 ERP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옥내 도장시설 및 야외 도장시설 도료 및 희석제 월별 세부 사용량 작성 예시도 저희 세부 이행 지침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세부 사용량 작성은 시설 구분, 월 구분, 도료 희석제 구분, 제품명 등이 들어가고 도료 희석제 사용량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를 6번 연간 점검 보고서에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7번은 올해 4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부분인데요. 관리대상 물질 농도의 합이 58% 미만인 도료를 사용했을 때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 및 배출 저감량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양식은 지금 현재 개정된 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 구분과 도료 희석제 구분하고 제품명과 연간 사용량을 기재를 하는데요. 붉게 표시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량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연간 배출량 및 저감량은 현재 그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세부적인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올해 개정 예정인 세부이행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